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내리면 더위도 좀 누그러지겠습니다만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장마 전선을 끌어올리면서요, 오전에 중서부 지방부터 차츰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번 비, 이 120mm가 넘는 폭우가 또 중서부 지역에 따라서 쏟아지겠다고 합니다. 이 밤 사이에는 국지성 호우도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메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죠.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원주 의료 사회 협동조합 좀 발자취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말에 열리는 이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의 북토피아 행사 소개해드리겠고요. 자, 또 오늘부터 이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지금 날씨가 어떤지 이 기상청 연결해서 또 전망 들어보는 시간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1년 3개월 만에 154만 명대로 재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기준 정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강원도 내 외국인을 제외한 총 인구는 153만 9,0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3,500여 명이 늘어난 규모로 도내 총 인구는 2021년 2월 끝으로 154만 명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지만 올해 2월부터 줄곧 153만 9천 명선을 웃돌아서 154만 명의 재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5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어제부터 고성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2일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고성과 타시군 일원 종목별 경기장 15개 경기장에서 18개 시군의 선수단 1,700여 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어울림대회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정식 종목 13개와 어울림 종목 2개 등 모두 23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이나 야외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원의 농민들이나 공공근로자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주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취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강원 북부산지와 원주, 영월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이 폭염특보가 해제되었지만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합니다만은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주거와 복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의료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주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또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바로 오늘이죠. 또 20주년 기념 포럼도 열린다고 합니다. 원주 의료 사회 협동조합의 발자취 좀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주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광희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이광희라고 합니다. 네. 창립 20주년이면 이제 성년이 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그럼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저희가 2002년도에 그 협동조합 간의 협동 모델로 처음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밝은신협과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세 개의 조직이 조합원들이 의료에 대한 그 당시에는 이제 항생제 처방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심각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의료 서비스를 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제가장기 요양과
그리고 가정 간호 사업, 그리고 발금위원 세 가지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창립의 어떤 목적과 또 운영 방향 이게 또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년 전에는 이 항생제 남용이 주 화두였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고령화 사회 또 이제 재가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으로 영역이 조금씩 변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고령화 사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자기가 아파도 병원을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 큰 병이 걸리셨다가 퇴원을 해도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본인이 움직여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찾아가는 주치 제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이제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좀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네. 거기에 저희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웰빙이라는 또 화두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웰다잉이라는 또 화두도 예. 또 다른 정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명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제 피치 못해서 이제 요양기관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포럼을 하는데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인간으로서 이제 존엄한 삶을 살다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인간으로서의 이 가치 있는 삶을 마무리하는 거 그거에 대한 도움들을 뭐 주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 의료기구, 의료기관 예. 뭐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발금의원에서 이제 보통 이제 1차 의료기관 의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간호센터에서 집에 찾아가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장기 요양인 길동무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동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네. 조치를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제일 큰 사업이 이제 발금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근데 그 20년 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운영도 상당히 힘들고 어떨 때는 그 의사분들이 안 계셔서 좀 뭐 건강식품 제조 판매 위주로 또 간 적도 있기도 하고요. 예. 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어떤 시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와 조합원들의 욕구가 있어서 저희가 의료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비의료인들이 의료 영역에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많은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차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실 때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병원은 차려놨고 그러면 직원 선생님들 급여는 줘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 보조식품, 양파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운영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운영을 해오면서 지역 사회에서 나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의료인 사이에서도 원주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하면은 정말 의료도 신경 쓰고 지역의 사회복지도 신경 쓰고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의료인들도 많이 있으셔서 같이 협업 사업들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도 의료인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본업이 이제 대학에서 저희 지역 대학인 상지대학교에서 교수님들 연구 지원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이사장까지 되는 데는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많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이 기회를 주셔서 뭐 하고는 있는데요. 어딜 가면은 맨 처음에 묻는 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냐고. 저 의사 선생님 아닙니다. 네.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비의료인들이 의료 영역을 한다라는 건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도 좀 많이 좀 제한이 있죠. 예, 그렇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의료 영역이 워낙에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제도적으로도 좀 깐깐한 것들이 있고요. 다만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년 전에는 그 항생제 남용에 대한 어떤 화두가 제일 큰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지금 이런 그 반론도 가능해요. 특히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병원급 또 의원급의 의료기관들이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이러한 그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면서 이 지역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좀 어떻게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도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 쪽에는 병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의료기관은 없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꼭 시내를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왕진 사업을 통해서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왕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왕성하게 하진 않거든요. 뭐냐면 병원에 계셔도 이제 환자가 찾아와서 진료를 해도 이제 운영이 되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격오지까지 내가 가서 뭐 다 찾아오시는데 굳이 예. 진료를 한다라는 게 이제 쉬운 부분이 아닌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항생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의료 취약계층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장기 요양 기관들도 이제 원주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운영될 때라서 왕성한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이미 민간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굳이 더 들어가서 막 하고 있진 않은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합원들의 또 회비로 또 운영되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합원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저희가 1,400가구 옛날에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의료 생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인해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의무적으로 조합비가 5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옛날엔 1,000원만 해도 이제 생협일 때는 한 달에 가능했어요. 5만 원? 아닙니다. 처음 가입비가 5만 원인 가입비가 거고요. 5만, 예.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합원을 탈의하시면 그건 어차피 찾아가시는 돈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5만 원을 내고서 가입이 가능하시고 네. 조합원 가입되시면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 네. 실제로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합원들한테는 이제 비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네. 조합원 할인가를 적용해서 좀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0가구 정도 되는데 옛날에 4,000가구까지는 갔었습니다. 줄었네요, 많이. 예. 의료 사업으로 바뀌면서 네, 조합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저소득층 10,000원, 2만 원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축소된 건 있는데 실제로 슬림화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가 되게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슬림화되면서 오히려 더 빨리빨리 의사결정 구조도 좀 빨라졌고요. 네.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더 탄력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은 계속 해주셔야 되니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왕진 서비스가 또 향후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 왕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그렇다면 결국 조합원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아니고? 이제 조합원들의 이용이 올라가야 되는 건 있지만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시면은 왕진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요. 가정간호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의료기관과 똑같은데 주인이 조합원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합원도 있지만 아닌 일반 시민들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이 조합원이다. 이게 자칫하면은 사실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무장병원 아닙니까? 예. 이 경계선에서 굉장히 좀 많은 또 고심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생활협동조합일 때 이제 생활협동조합의 옷을 입고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전환을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원래 이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정도 정리해야 되겠고 오늘 오후 2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함께한 20년, 함께할 20년이란 테마로 상시대학교 본관에서 이제 포럼을 여는데 좀 어떤 포럼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초대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저희는 이제 기념 포럼으로 이제 최혁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님이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 이제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요. 인덕의료재단인 이윤환 이사장님이 존엄한 케어 실천을 위한 인간적 돌봄을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존엄한 죽음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기존의 20년 살아온 발자취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또 갈 20년을 설계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에 본관 5층 강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원주 주민이나 뭐 대한민국 국민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와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1호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광희 이사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이죠.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북마켓이 열립니다. 이 책으로 만들어진 유토피아라고 해서 북토피아란 이름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추인의 리포터 잘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토피아 좀 이 행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지만 책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처리하기 곤란한 책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사고 또 아이가 자라면 더 이상 읽지 않아서 쓸모를 다한 책이 많습니다. 이 북토피아 행사는 읽지 않는 책을 팔고 또 좋은 책을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행사인데요. 책과 함께 아이들의 장난감도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둘러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9월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 전에 시민들이 직접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준비된 행사입니다. 2022년 독서대전의 6월 첫 번째 행사로 앞으로 본행사 전까지 매월 7월과 8월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마켓이 운영됩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네, 일단 시민들이 직접 이 책 판매자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네, 어제 수요일까지 마켓에서 책을 판매할 시민 판매자 가족 50팀을 모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직접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고요. 꼭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는 책이나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시민들이 책방명을 지어서 일일 책방을 운영하는데요. 이번 마켓에서 판매자로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달에는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문희 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북토피아는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본행사 진행 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독서대전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시민들에게 직접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북마켓에는 책을 팔고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고 음악을 들으며 야외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북토피아 주말 내내 진행이 되는 것인데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또 함께 이루어진다고요? 네, 북토피아 행사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일일 북마켓 외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인디밴드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이 있고요. 강당에서는 어린이 마술 공연이 진행됩니다. 책 외에도 풍부한 즐길거리가 준비되는 만큼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길 것 같은데요. 또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야외 도서관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시립도서관 일대에 텐트와 캠핑 의자가 설치되는데요. 설치된 텐트와 캠핑 의자를 이용해서 야외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뭐 체험도 할 수 있다고요? 네, 나만의 헌책 북큐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시민이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책 20권을 선정해서 큐레이션하는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이유로 책을 추천하는지 들어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요. 시민이 직접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큐레이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이들이 즐기기 좋은 4가지 독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동화 속 블록 만들기, 수제 한지 수첩 만들기, 펜으로 파우치 만들기, 또 드라이 플라워를 이용한 석고 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이 도서관 정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오는 토요일만큼은 도서관이 축제의 장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문희 관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외 활동을 할 기회나 직접 얼굴을 보며 대면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번 주 원주 북토피아는 오랜만에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여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도서관에 오셔서 필요한 책이나 장난감도 구입하시고 체험 행사를 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 도서관에 앉아 시원한 바람과 음악을 즐기며 색다른 경험도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북토피아 행사 이번 주말과 함께 또 7월 16일, 8월 13일에도 지금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책으로 이어지는 이 관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날씨가 무덥고 또 가뭄이 계속되었었는데 오늘부터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하죠. 좀 앞으로의 날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연결해서요. 지금 향후 날씨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김은숙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원 중부 지방은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예년과 비교하면 시기상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수가 예상되며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북쪽 상층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 해상에 머무르면서 그 경계 부분에서 띠 형태로 강수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평년 기준으로 중부지방의 장마철 시작이 6월 25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2일 정도 빠른 편이고요. 참고로 지난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느리게 북상하면서 장마철이 7월 3일 시작되었으나 이후 7월 19일로 일찍 종료되어 장마철 기간이 17일로 역대 세 번째로 짧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이 장마가 지속될지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 강원 내륙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점차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한편 25일에서 27일 동안은 정체전선이 일본 열도로 물러났다가 다시 활성화되는 28일에서 30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구역이 변동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 강수량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평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주를 포함한 강원 영서의 장마철 동안 강수 일수는 18일이고요. 강수량은 408.3mm가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와 강도에 따라 정체 전선의 위치 및 발달하는 저기압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어 강수의 변동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는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나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은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상승하겠습니다. 네. 또한 낮 동안 지면이 가열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천둥 번개를 동반